네, 안녕하세요. SR바이오텍 대표 이소영입니다. 먼저 저희 SR바이오텍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IR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입니다. SR바이오텍은 크게 보면은 저희 신소재 개발하는 사업과 화장품 ODM을 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신소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인 알텀을 활용한 어떤 신기술 쪽이 저희의 메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발표 페이지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사업은 크게 보면 이제 ODM, 그다음 신소재 사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신소재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의약 외품이라든지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DM 같은 경우는요,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제대로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요. 최근 5년 동안 캐거가 111%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작년 매출 280억 중에서, 그러니까 ODM 매출 280억 중에서 관계사 매출이 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관계사 매출의 성장이 저희 회사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새로운 SKU 수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계사의 성장이 저희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사의 신규 SKU를 저희가 수주하는 케이스가 2021년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강점은 자체 보유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저희 R&D 쪽의 기술적인 리더십이 좀 풍부한 편이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약점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맥스 콜마 이런 주요 ODM 대비해서 저희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소는 저희 관계사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위협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에서 저희에게 주는 베네핏이라든지 좀 특별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ODM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마 저희 작년과 재작년 IR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외부 ODM을 아예 접을 생각이었고 관계사 ODM만 좀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ODM 사업이 좀 잘 되고 외부에서 저희한테 ODM 관련해서 들어온 문의도 많다 보니 완전히 접기보다는 저희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개발 위주로 제한된 수주 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소재 사업입니다. 신소재 사업 같은 경우엔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텀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한 2년 전 정도부터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신소재를 소재로 팔 수도 있었고 신소재를 ODM으로 해서 번들링해서 팔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만든 기술을 저희 자체 브랜드에만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쪽이 저희한테 가장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신소재를 활용한 브랜드인 이데넬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좀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데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특허 기술인 알텀 기술을 활용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일반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피부과나 에스테틱 같은 전문가들을 위한 시술용 화장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데넬은 저희가 크레이버가 SR바이오텍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브랜드였었는데요. 3년 전 정도에 저희가 이데넬을 전문가용 시술 브랜드로 리브랜딩 하자라는 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런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데넬의 제품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침습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알텀 기술을 활용한 제품군과 그 다음으로는 알텀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알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강점은 시술 시장을 보면은 크게 인젝션이랑 레이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술을 양분하고 있는 인젝션이나 레이저 대비해서 저희 기술이 부작용이 적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기술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이나 레이저
레이저가 시술 효과가 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고객들은 사실 시술 효과 받자마자 좋아지는 좋아지는 걸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젝션 혹은 레이저 같은 기술과 저희의 알텀 기술을 번들링해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타겟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좀 새로운 시장이고, 인젝션 레이저 대비해선 마이너하지만 굉장히 니치하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요. 되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많은데 막상 이걸 피부에 바르게 되면은 거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HK 트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따르면은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 흡수율이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품 유효 성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잡았고요. 물론 아시다시피 인젝션을 하면 들어가긴 하죠. 그 주사기에 이런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피부 깊숙이 주사하면 당연히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시술이 되게 무조건 필요하고, 특히 일반 뭐 에스테티션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의 기술이 필요하고, 일단 부작용도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적은 부작용으로 좀 더 가볍게 유효 성분들을 피부 안쪽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자 했었고요. 그 결과물이 알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텀은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피큘이라는 그 해면 동물의 골편이 있어요. 이 굉장히 미세한 바늘처럼 생겼는데요. 이 바늘에다가 유효 성분을 시키는 게 저희 핵 기술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떨어지게 하는 것도 저희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저희의 그렇죠. 유효 성분은 니들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스피큘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스피큘과 어떤 게 다르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스피큘은 유효 성분들을 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속담 중에 바늘 허리에 실매서 바느질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스피큘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스피큘은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만 유효 성분들이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매서 바느질하게 되면은 바늘은 들어가지만 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알텀 기술은 바늘 코에 실을 매서 바느질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면 실도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중에 많은 범용적인 스피큘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저희 기술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알텀 펩타이드가 콜라겐을 얼마나 생성하는가에 대한 인비트로 테스트 결과이고요. 다음 장은 실제로 얼마나 인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비보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펩타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반 펩타이드 대비했을 때 우리 알텀 펩타이드가 얼마나 피부 침투율이 높은가에 대한 임상 결과고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포하는 펩타이드 대비해서 저희 알텀 펩타이드가 61배 잘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피부를 옆에서 촬영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일반 펩타이드는 푸른색 그 펩타이드가 거의 돼지 피부의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알톤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돼지 피부 밑쪽까지 펩타이드가 흡수돼서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데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에 시술용 브랜드로 변경이라고 빨간 삼각형을 넣어놓은 부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요, 알텀을 활용해서 일반 가정용 화장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0억 매출까지 기록했었는데, 이 매출은 대부분 와디즈에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당시 기준으로
와디즈 뷰티 카테고리 매출 역대 1등을 기록할 정도로 홈케어용 그런 알텀 제품들도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본 결과 한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홈케어 제품을 만약에 뭐 2, 30만 원짜리 살 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라메르나 뭐 라프레리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구매하지 우리나라 브랜드를 20만 원 주고 살 그런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런 걸 싸게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술용 브랜드로 피버팅을 2022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시술용 브랜드로 변경해서 런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로 저희 성장 그래프도 굉장히 예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3년도에 저희가 2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었고요. 24년도에는 14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억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데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표적을 하고 있는 시술용 시장에서 저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총판 계약한 국가의 숫자 추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개 국가 총판을 계약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5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7개 국가의 총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품 라인업이 안정된 건 2024년도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데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저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의 강점은요, 경쟁 스피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업계 최초로 스피큘을 개발한 것도 저희 회사의 송병호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시술과는 좀 차별화된 굉장히 특이한 저희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의 좀 되게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의 약점은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알텀 자체가 스피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스피큐의 한계점이 결국 알텀 기술의 한계점으로 좀 귀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스피큐의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해면 동물의 볼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것 대비해서는 표준화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이라든지 의약 외품 쪽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의료기기라든지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회는요. KB 글로벌리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그래도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희한테 열려있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위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어쩌면 KBT랑 좀 다른 점일 수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저는 연구 개발이랑 마케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제가 크레이버에서 화장품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저희한테는 좀 위협이 있지 않나? 특히 저희 같은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요, 경쟁 강도가 더 강해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한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거의 매출과 앞으로의 뭐 그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엑셀바이오텍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관계사의 ODM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M 사업은 현재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관계사 ODM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기술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의 신소재를 이용한 자체 브랜드 이데넬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이데넬에 대한 투자를 앞서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제약회사 출신의 바이오센터 리더를 새로 영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의약외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의약품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를, IR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주주님들 그리고 저희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